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테더에 관한 그리고 테더와 비트파이넥스에 관한 의심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대학교 교수들은 논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에 대한 대답이라도 하는 걸까요?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 USDT 100% 증명자산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네, 테더는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 USDT가 100% 증명 자산 보증금을 갖는다고 설명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2017년의 비트코인 가격의 기록적인 폭등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의 한 명의 고래가 일으켰다는 내용을 업데이트한 논문에 대해 이번 테더는 정식으로 반론을 제기한 것이죠. 네, 본 논문은 처음 2018년 6월에 공개를 했고 비트코인 가격 급등 때와 USDT 거래량의 약 50% 높은 상관성이 있는 비트코인이 저조한 타이밍에 USDT가 발행이 되면서 비트코인 시장을 끌어올렸다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 테더사는 필요한 데이터가 결여되고 결함이 있는 내용과 정식으로 논문을 비판했는데 그 성명서에 USDT는 100% 뒷받침 자산을 가지고 있다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USDT가 모든 자산에 증명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 논의가 계속되어 왔죠. 네, 미국 달러와 1대1의 등가 교환을 보증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올해 5월에 발행되는 USDT의 26%는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또한 4월엔 증명자산의 부정 이용 혐의로 뉴욕 사법당국에 고발되기까지 했었는데 5월 10점 USDT의 공급은 28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2,410억 원을 넘었지만 테더의 현금 및 현금 등가물 보유액은 약 21억 달러로 발행 USDT의 약 74%밖에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현재 유통되는 것은 약 38억 USDT라고 하는데요. 테더의 투명성을 증명하는 사이트에 따르게 되면 미국 달러, 유로, 위안화를 맞추어 현재 테더는 46억 달러, 약 5조 3,245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즉 USDT의 발행분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네, 5월은 증명자산의 부족을 시인을 했는데 테더사의 고문 변호사 스튜어트 호이그너는 이제 코인데스크에 보낸 메일에서 현재 USDT는 모두 증명자산을 갖는다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5월에 지적된 74%라는 숫자에 관해서 특정의 자산만을 의미하며 모든 자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USDT는 현금이나 현금 동등물 등 폭넓은 자산에 뒷받침되고 있다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나 현금과 현금 동등물의 이제 실제 보유액은 밝히지 않았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동유럽의 조지아가 암호화폐 마이너가 이제 나라 전체의 10% 전력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채굴의 이제 전기 소비량이 좀 막대하다, 좀 심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에 따른 맥락을 같이 하는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국 BBC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동유럽의 조지아에서 암호화폐 마이너 채굴자가 소비하는 전력이 국가 전체의 전력 공급의 10%를 차지해 국가는 전력 부족에 직면하는 사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지금 조지아 북서부 고원지대인 스바네티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주거 환경의 어려움으로 전기요금이 무료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마이너의 유입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스바네티 지방의 정부 책임자 카카 조르조 리아니는 이제 BBC 팟캐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사람들은 일주일 중 대부분을 전기 없이 살고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 마이닝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마을의 한 마이너와 논의를 했고 그들은 가동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또한 조지아는 암호화폐와 법정 통화 간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등 암호화폐에 대해 관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조지아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성행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고 하네요. 네,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세금 탈루자들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네, 미국의 국세청은 최근 다른 글로벌 세무 당국과의 만남으로 암호화폐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네, 회의는 IRS의 디지털 화폐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새로운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글로벌 조세 집행 합동 총괄자로 알려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의 대표들은 최근 포럼에서 암호화폐 세금 회피에 관한 자신들의 경험을 다룬 이야기를 공유했는데요. 네, IRS는 이제는
암호화폐를 위장해 세무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이전보다 더 준비되어 있다 믿고 있습니다. 네, 정부 당국은 새로운 지식 덕분에 세금 탈루자 수십 명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블룸버그 국세청의 범죄탐구사무소 라이언 코너는 이제 특별한 에이전트를 인용하고 있다 그는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6개월 또는 1년 전에 가지고 있지 않은 도구들이 현재는 있다. 그는 국세청의 해외 파트너가 수집한 새로운 정보를 통해 세금 탈루자를 이전의 사례와 연결되어 추적할 수 있다 덧붙였는데요. 이번 회의에 확대된 자료들은 범죄 자금의 흐름을 훨씬 더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네, 회의 후 공동 성명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세금 탈루는 새로운 범죄는 아니지만 최근 사이버 관련 활동을 통해 범죄자들이 세금 탈루를 저지르는 정교함이 크게 높아졌다. 이번 회의는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의 가장 최신 뉴스라고 합니다. 네, 올해 초 IRS는 개인에게 1만 통 이상의 편지를 보낸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 그들의 활동이 과세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경고한 적이 있었죠. 네,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준비하는 중국 빅브라더 논란을 불식할까? 네, 중국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앞두고 있죠. 발행 시기가 다가오며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개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게 아니냐며 빅브라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데요. 네, CBDC라는 용어 대신 DCEP라는 용어를 채택한다고 합니다. 네, 일반 시민들도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데 중국 인민은행은 CBDC가 아닌 DCEP라는 새로운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는 디지털 화폐와 전자지불의 합성어인데요. 네, 최근 중국 디지털자산연구원은 인민폐 3.0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현지 블록체인 업계는 이 보고서가 사실상 중국 DCEP의 백서라고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 관계자들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제 DCEP를 소개한다는 게 한 업계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네,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DCEP는 2단계 구조를 채택합니다. 네,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게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상업은행이 이를 일반 고객에게 재전달하는 도매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DCEP는 이제 M0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각 상업은행은 지급 준비율 100%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DCEP라는 용어에서부터 이제 중국 정부가 이를 이용해 지불 결제 분야를 키울 계획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제 요청이 떨어지면 DCEP 전자지갑은 온라인 공인 인증서에 해당하는 CA 인증을 통해 디지털 서명을 하고 결제를 승인하게 됩니다. 네, 이후 결제가 됐다는 내용을 시스템에 전송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인데, 네, 지갑과 연동된 실물 IC 카드를 발급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카드는 예금 체크카드와 이제 동일한 역할을 할 예정이고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거나 오프라인 결제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문제는 이제 DCEP를 사용하면 중앙은행이 일반 시민의 자금 흐름과 소비 활동을 모두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중국은 제한된 익명성 규정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민은행은 사용자 신원 정보 그리고 거래 상대방 및 거래 금액 등 모든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고, 각 상업은행은 사용자 신원 정보에 대한 접근만 가능하도록 차별하는 개념인데, 즉 인민은행은 모든 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빅브라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중국은 DCEP에 이제 블록체인 및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해 프라이버시를 우리는 보호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거래 상대방의 지갑 주소가 유효한 주소로 검증될 경우 그 즉시 상대방의 지갑 주소를 새로운 주소로 갱신한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주소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거래 당사자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실제로 체감하지는 못하고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 사용에는 방해를 주지 않는데 이렇게 주소를 갱신할 경우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3자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적용하더라도 인민은행은 모든 정보를 또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향후 이제 개인정보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 비트코인이 탄생한 것처럼 새로운 형식의 화폐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네, 참 중국의 DCEP, 네, 이 DCEP라는 용어는 오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제 CBDC가 아닌 DCEP라는 용어를 채택했는데 과연 중국이 미 달러의 이런 패권의 영향을 벗어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에 대해서 미국은 어떠한 기조로 움직이게 될지 지금 미 연준도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화폐 총 책임자를 뽑고 미 하원 의원 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리는 만큼 곧 있으면은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대로 네, 지지부진하게 하다가는 이미도 지금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는 중국이 조금 앞서 나간 모양새입니다. 네, 미국도 가파르게 네, 이제 규제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 10 코인들의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폭 반등을 했는데, 네, 비트코인이 2.7% 상승한 1,040만 원대, 이더리움이 2.3% 상승한 21만 9천 원대, 리플 XRP가 0.07% 상승한 324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0.3% 상승한 66.4%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한 트위터가 이번 주 지나온 주 XRP 뉴스를 살짝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이번 주 XRP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P뱅크가 이제 리플렛에 가입을 했죠. 그리고 리플사는 싱가포르에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네, 그리고 플레어 네트워크 월스가 이제 XRP와 같이 한다는 소식과 함께 월마트가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죠. 네, 굉장히 요즘 들어서 XRP 실사용화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는 ODL, 즉 9X 래피드 XRP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37개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인터뱅크, 머니그램, 트랜스퍼고, 유로, 엑싱뱅크, 플레이스 FX, 고렌스, 니움, 비트렉스, 빗소, 코인스 PH, 빗스텝, 그리고 쿠알릭스, 머큐리 FX, 카탈리스, 그리고 SBI 버추얼 커런시스, IDT, 비아메리카, 샌드프렌, 그리고 바이트루. 밑에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발라, R3, 옴니, 트랜스페이고, JNFX, 아시아 MTM, 어레인턴 캐피털, 그리고 코일, 넥소, FTCS, BI칩, 셀리, XRP 팁봇. 네, 이렇게 지금 많은 기업들에서 ODL이죠. 9X 래피드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송금을 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XRP의 가격만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러한 기업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그리고 지금 가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인도 연방은행이 XRP 솔루션을 이번 연말까지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솔루션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데, 만약에 그것이 9X 래피드였던 ODL이라면 800만 명의 사람들이 XRP의 솔루션 ODL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이러한 호재들이 점점 쌓이는 만큼 XRP의 가격도 움직이게 될지, 리플의 CTO죠. 데이비드 마커스도 어제 언급을 했었죠. 크리스마스까지는 1달러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과연 이번 연도가 지나기 전까지 XRP의 가격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기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가 있습니다. 네, 원화 출금 중단 사유가 자금난이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코인 거래소 코인제스트가 자금난으로 인해 원화 출금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금난에는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금 부과와 거래소 넥시빗이 빌려준 자금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네, 코인제스트는 차세대 거래 플랫폼 구축을 이유로 지난 8월부터 4개월째 고객들의 원화 출금을 막은 상태입니다. 네, 지난 5일 디센티는 코인제스트 임원으로부터 원화 출금 중단 사유와 이후 계획을 확인했는데, 해당 임원에 따르면 코인제스트는 기존 원화 출금 중단 사유로 내세웠던 차세대 플랫폼 구축은 이미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자금난과 고객 이탈 우려 등으로 인해 출금을 재개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코인제스트는 지난해 고객에 에어드랍한 암호화폐에 대해 37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네,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고 이로 인해서 자금난에 봉착을 했다는 게 코인제스트의 입장입니다.
네, 코인제스트 임원은 세금이 과하게 부과되어서 세무법인과 논의 중이고 행정소송을 벌여 일부 환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거래소 넥스빗이 이제 10억 원가량 빌려준 일도 자금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임원은 내년 4월 넥스빗이 돈을 상환하기로 약속을 했고 돈을 받으면 자금난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 전했습니다. 그는 넥스빗이 지난 5월 GBC 코리아에 인수되면서 채무도 승계됐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그러나 이에 대한 GBC 코리아 측 입장은 달랐습니다. GBC 코리아 관계자는 넥스빗 인수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며 채무 변제 책임이 없다 전했고 자금난이 완전히 해결된 후에 출금을 재개하는 것은 아니다. 임원은 이달 안에 일부 원화 출금을 재개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는 출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재개할 계획이라며 일부 보따리상 거래소를 오가면서 암호화폐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자 등의 출금을 제한하거나 출금액의 상한선을 둘 수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출금액 상한선을 두는 이유는 오랜 출금 제한으로 인한 뱅크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코인제스트를 둘러싼 많은 루머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루머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코인제스트 법인 계좌에 3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에 대해 임원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최초 유포자를 고발하려고 해도 익명의 커뮤니티 특성상 유포자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폐업을 위해 전 직원 휴가를 감행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최근 구조 조정도 있었고 나머지 직원들도 위로 차원에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독려했다 답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어서 전기세라도 아껴보자 일부 사무실 조명도 꺼놨다며 이 때문에 사무실에 아무도 없다는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하네요. 네, 이래서 이제 메이저 거래소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거래소에 이제 콜드 월렛을 암호화폐를 보관해 두시는 분들도 혹시나 모르니 메이저, 빗썸이나 업비트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뭐 이런 이름만 들어도 정말 딱 메이저 거래소다 하는 곳에 거래를 하고 맡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암호화폐 스캠 원코인 총 피해액이 미 법원 추정치의 3배라고 합니다. 네, 또 사기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영국 BBC 프로그램 사라진 암호화폐 여왕 중 일부 내용을 인용해서 3대 암호화폐 스캠 중 하나인 원코인 프로젝트의 총 피해 규모는 미국 법원이 발표한 추정치의 3, 4배 수준에 육박한다 11일 보도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원코인 프로젝트 창업자 루아 이그나토바는 미국 법원에서 4억 달러 규모 폰지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 발견된 자료에서 원코인이 한 개 대륙에서만 40억 달러 이상 모금한 정황이 포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 원코인 토큰은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어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았으며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마케팅 수법을 사용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져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에 대한 컨펌 수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네, 코인베이스에 대한 거래는 이제 새로운 컨펌 수에 적용을 받는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 샌프란시스코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네트워크 컨펌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9일 발간된 블로그 포스트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GKC, 이더리움 클래식 등은 코인베이스 생태계 내 거래 확인 요건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거래소 측은 고객 경험 향상과 보안 상태를 위해 변경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전에 비트코인은 거래 확인을 위해 6개의 네트워크 컨펌을 요구했었지만 새로운 변화는 그 수를 3개로 줄였는데요. GKC가 18에서 12로 컨펌을 변경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5676에서 3527로 컨펌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반면 라이트코인은 네트워크 컨펌이 6개에서 12개로 늘어난 유일한 통화였다고 하는데요. 컨펌 수가 줄어들게 되면 입금 확인 등 모든 속도가 빨라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요건은 2018년 코인베이스가 각 통화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일관된 접근법을 갖추지 못하자 결정된 것이라고 거래소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 때문에 일부 자산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확인 요건이 있었을 수 있고 일부 자산은 검증 요건이 너무 낮았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과 GKC,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줄여
모 고객들의 암호화폐 예금을 이전보다 빨리 컨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반면 라이트코인은 51%의 공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컨펌을 12개로 늘렸다는 게 입장이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24.31원 0.07% 상승한 소폭 상승한 모습인데요. F5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5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되는데요. 지금 320 이게 지금 달러로 됐네요.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화로 바뀌지가 않네요. 이게 뭔가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0.28%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0.25%로 소폭 상승한 모습인데 이러한 소폭 상승이 정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